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시브 수학 강사 유현수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방학 특강이라 좀 바빠가지고, 이제 잠을 최근에 못 자가지고 피부가 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면도를 못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1차 설명과 다르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고에 빠르게 이제 수업 안내를 드릴 건데, 일단 이제 순서는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선덕고 어떤 식으로 수학 시험이 나오고, 아마 지금 시점에 어머님들께서 설명회 되게 많이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학원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을 남겨두셨을 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학학원을 좀 선정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이제 좀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정시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랑 그 다음에 의대 동시 합격을 했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갈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합격증 하나 있으면 과외비가 좀 더 많이 오르겠다.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제 동기들보다는 과외비를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동기들보다는 과외비를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졸업하고 이제 대치시대인지 수학스쿨이랑 국악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메시브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1년 동안에 좀 성적 향상자인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냥 1등급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3학년 같은 경우에 미적분은 이과들만 이제 보는 이제 과목인데 평소에 이제 1등급이 전혀 안 나오다가 이제 미적분에서 최종적으로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대신여고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50등, 80등씩 오른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덕고 1학년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145등을 하다가 중간고사 때 12등을 찍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 친구는 거의 360명이 전교생이에요. 전교생이 360명인데 거의 등수가 절반 가까이 올랐죠. 뭐 160등 정도 오르거나 뭐 80등 정도 오르거나. 그리고 제가 작년 딱 이 시점에 선덕고 친구들을 이제 한 명 데리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두 자릿수 인원수를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적중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제가 전날에 직보자료에 넣었던 문제고요. 요게 이제 단답형 8번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문항입니다. 뭐 사실 이게 별건 아니고요. 부교재 기반으로 해가지고 타학교 기출 중에서 요게 좀 출제될 만한 소재를 골라서 이제 넣었는데 선덕고에서 그거를 타학교 기출을 그대로 가져온 소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PT는 화질이 조금 흐려요. 아마 인수는 잘 되어 있을 텐데 정확히 여기서 외부 문항과 유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제 검증을 해봤더니 유사도 이제 검증을 학교에서 못했더라 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애초에 요 제 시험을 본 이유가 문제 오류나 이게 아니라 아까 이제 블로그라고 말씀 주셨는데 애들 인스타 스토리에 요거를 그대로 찍어서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막 퍼지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요거 이제 학원에서 이제 자료가 똑같이 나왔으면, 왜냐면 그 전년도에 타 학원에서 이제 국어에서 좀 유출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요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친구들은 이렇게 전날에 풀어봤다는 거. 그리고 뭐 다른 적중 사례들은 많지만 애초에 선덕고는 부교재를 거의 100% 이제 출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적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게 좀 기말고사에서 어렵게 나왔던 문항인데 그래도 거의 문제 조건까지 똑같이 맞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PPT랑 그 다음에 제 주간지 중에서 일주일치 샘플이랑 그 다음에 2학기 기말 분석지 이렇게 3개가 나갔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애들한테 주는 주간지고요. 순서가 이제 애들 손풀이 분석서, 그리고 단순한 숫자 변형 문제들, 그리고 좀 변형을 많이 한 문제들, 요렇게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덕고 기출 분석이야 아마 어머님들께서 설명회 다니시면서 뭐 선덕고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더라, 기말고사 어떻게 나왔더라, 각각의 시험들에 대해서는 아마 어머님들도 이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선덕고의 출제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1부터 고3까지 공통으로 부교재를 기반으로 하는 출제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난이도 조절을 2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원본 문항이 얼마나 어렵냐.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킬러를 갖다 낼 거랑 쉬운 사전 문제를 갖다 낼 때랑 정답률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원본 문제를 얼마나 바꿨냐. 요거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부교재를 그러면 내가 여러 번 돌리기 위해서 방학 때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고1 부교재는 매년 바뀌어왔어요. 실제로 23년 RPM 하이큐였고요. 24년 고쟁이였고요.
그 다음에 25년 통상자 필수 유형이었습니다. 매년 시중 문제집이 바뀌기 때문에 고1 겨울방학 때는 부교재를 미리 풀어보는 게 절대로 의미가 없고요.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올려서 학기 중에 어떻게 성적이 나오냐는 딱 두 개가 갈라요. 부교재가 선정이 됐을 때 나는 기본 실력으로 이 부교재 다 풀 수 있는데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나는 기본 실력으로 부교재를 푸는 게 좀 벅차. 그럼 부교재 한 바퀴 돌리다가 내신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집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최대한 기본 실력으로 많이 풀 수 있게끔 실력 자체를 좀 키워놓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때 이제 수학 실력을 기본적으로 쌓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부교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훈련을 좀 진행을 해서 원본 문제를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된 풀이로 풀어낼 것인가. 두 번째, 숫자만 바꾼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조건까지 전부 다 바꾼 문제들을 다양하게 훈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 덮고 그럼 수학학원을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자기한테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뭐 수업을 들어보지 않으면 결정하기도 좀 힘들고 내가 이 선생님이 수업을 잘한다 못한다 나랑 잘 맞는다 안 맞는다는 개인의 성향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살짝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덕고 맞춤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가예요. 선덕고는 작년 이제 시험 기준으로 24문항짜리를 4번 봤으니까 96문항이겠죠? 그 중에서 2문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교재 변형이었습니다. 2문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부교재 변형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부교재에 대한 정밀한 분석. 이 문제는 변형 포인트가 뭐고, 그리고 최적화된 풀이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풀면 빨리 풀리지만 요 조건이 바뀌면 못 푼다.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 당연히 다양한 컨셉의 변형 문제가 제공되어야 돼요. 이게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면서 애들이 가장 많이 미끄러졌던 부분이에요. 작년 1학기의 경우 원점수를 되게 높이려고 숫자만 바꿔서 전문항을 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실력보다는 실수만 안 하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2학기가 들어가니까 커트가 너무 높다. 전체적인 1컷을 낮추자 싶어서 숫자만 바꾼 문제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는 아니면 이제 기말 같은 경우에 4문제 정도는 변형을 좀 많이 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로 1등급에 분별을 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어쨌든 준비를 하려면 숫자 변형까지는 연습을 하고 거기에 좀 다양한 형태의 변형 문제를 얹어주는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숫자 변형을 안 틀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다양한 변형을 얻는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은행에서 뽑아오는 게 아니라 직접 변형 문제를 선별하거나 제작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강사 입장에서 부교재는 3월에 정해집니다. 미리 변형 문제를 세팅할 수가 없어요. 고1 부교재가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되게 많이 썼던 자료들 사용이 올해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부교재 시작하면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변형 문제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찾거나 매칭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능력치를 갖고 있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문제은행에서 뽑아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어머님들께서 매스플랫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중학교 아무래도 학원들에서 많이 쓰실 텐데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매스플랫이라고 이제 문제를 뽑는 문제은행 같은 게 있어요. 문제은행 같은 게 있는데 저도 그걸 써요. 저도 그걸 쓰는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오프 더 레코드에 가깝기 때문에 마이크를 잠깐 끄고
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덕고 맞춤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이랑 달리 월, 화, 목, 금이 10시까지 야자가 필수예요. 학교에서 10시까지 잡아놓기 때문에 학원에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거잖아요. 애들 학교 끝났어.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 학원에서 그냥 불러가지고 5시에 박아놓고 공부시켜요. 그럼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오거든요. 선덕고에는 그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냐? 학생들이 어쨌든 야자 시간을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거를 피드백하고 점검하는 형태의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 관리 시스템은 선생님들마다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반드시 들어보시고 우리 그냥 선덕고 주말에만 수업하고 평일에 애들 야자하니까 뭐 못해요 라는 것보다는 애들 야자하니까 우리는 그 야자 시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애들을 뭐 중간중간 중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따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실 때는 당연히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는 거 중요하고 애들이랑 맞는 거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그 전에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컨텐츠랑 관리 요 두 가지를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판단 기준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수업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S반이랑 A반 이렇게 두 개를 진행을 하고요. S반이 좀 더 낮은 반, A반이 위에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반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를 같이 해야 돼서 주 3회로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7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강을 해서 3월 1일 날 종강을 할 거고요. 설날에 휴강 진행할 겁니다. 수요일이랑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 일요일은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공통수학 2 기본이랑 실력 8회를 진행을 한 다음에 공통수학 1 실력 심화를 15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어머님들께서 난이도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서 기본 실력 같은 경우에는 교과 개념이랑 필수 유형 정도, 대략 한 센 B스텝 정도의 난이도를 집중적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력이랑 심화 같은 경우에는 실전 개념이랑 빈출, 그러니까 센 C에서 고쟁이 2스텝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난이도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러면 우리의 고쟁이 한 바퀴 풀었는데 2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일단 정답률이 한 바퀴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 책의 정답률이 80%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공통수학 1, 2는 애초에 문제가 돌고 돌아요. 수능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연구가 많이 된 상황이라 해설지에 있는 풀이랑 제가 내신을 실전에서 가르쳐주는 풀이랑은 꽤 많이 달라요. 그래서 풀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배울 내용이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 쉬운 연산 파트부터 시작해서 중간 유형 파트, 그리고 심화 입문 파트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애들이 쉬운 거부터 좀 난이도 있는 것들까지 세 바퀴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과제를 세팅을 할 거예요. A반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공통수학 1만 볼 거고요. 1월 7일 수요일에 개강을 해서 2월 28일 토요일날 종강을 할 겁니다. 총 15회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설날 연휴 때는 휴강을 할 거예요. 수요일,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저녁에 진행을 할 거고요. 공수1 심화를 15회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공수1 심화를 15회 동안 진행을 할 거고 고쟁이 3스텝부터 모의고사 및 강령권 내신기출 킬러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꽤나 난이도가 높은 반이에요. 꽤나 난이도가 높은 반이고요. 주간지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16문항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16문항에 대해서 유사문항이 2배수로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사문항 2배수랑 같이 내신기출 20제가 같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 회차마다 주간지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심화 1반이랑 심화 2반을 타겟으로 하는 반이에요. 심화 1반이랑 심화 2반은 거의 대부분이 모의고사가 96점 아니면 100점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은 킬러를 되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반이고요. 지금 고1 애들이 고2 올라가잖아요. 그 친구들 기준으로 10월 모의고사가 1등급이 140명 정도가 나옵니다. 1컷이 88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들, 앞 단계를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들을 나누어서 반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합니다. 교육방학 때 쌓은 수학 피지컬이 결국 1년을 결정해요. 애들 수행평가, 그 다음 암기 과목 되게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2시간 하면 수학 공부 많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부터 1시, 2시부터 5시로 나누어서 클리닉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2시부터 5시 클리닉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참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별로 너 오늘은 뭐 해야 돼? 오늘은 뭐 해야 돼? 오늘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개인별로 플랜을 전부 다 짜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총괄해 주실 분을 따로 모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조교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시대인재 일을 할 때 같이 근무하셨던 선생님이시고 이제 개인 사정으로 지금 조금 쉬고 계신데 동탄에 사세요. 제가 동탄 가가지고 한 3번 갔어요. 부탁하려고. 그래서 이제 결국 1, 2월은 도와주시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이 이제 직접 클리닉을 전담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오후 타임에는 전부 다 들어가서 같이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5시까지 일별로 제가 스케줄을 전부 짜서 몇 % 수행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충을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계획을 짜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이 손덕고일 S반, 주황 색깔이 손덕고일 A반이고요. 클리닉은 전부 의무입니다. 부모님이 이 시간대에는 다른 학원이 있어요. 이 시간대에는 다른 학원이 있어요. 빼주세요는 오케이예요. 어머님들의 요청이 없는 한 이 클리닉은 전타임 의무입니다. 전타임 의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기 중입니다. 학기 중에는 저희가 이제 시간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선덕고일 부교재 집중 완성반을 한 타임을 운영을 할 거고요. 일요일에는 수준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타임에는 애들이 부교재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냐. 부교재의 요 문항은 이렇게 최적화된 풀이를 푸는 거고 이 포인트가 변형 포인트이며 이렇게 변형하면 이 풀이는 못 쓰고 이렇게 변형하면 이 풀이로 풀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S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 타임이랑 일요일 오후 타임, A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 타임이랑 일요일 저녁 타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중간 점검으로 클리닉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따로 진행이 될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교재 집중 완성반은 토요일 날 오전에 진행이 될 거고요. 배운 내용에 대한 누적, 실전 테스트를 전부 다 선덕고에서 문제수, 배점 똑같이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부교재 주요 문항 당연히 분석을 할 거고요. 숫자 변형부터 조건 변형까지 변형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 풀이는 언제 쓸 수 있고 언제 못 써. 아니면 이렇게 풀었을 때 제일 빨라. 요거는 변형이 어떻게 되든 일관적으로 풀 수 있는 풀이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덕고일 A반이랑 선덕고일 S반은 둘 다 내신형 실전 개념이랑 문제풀이를 좀 볼 거다. 근데 S반이랑 A반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문제 난이도에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4점 기출에서 킬러 정도만 제외를 한 난이도로 진행을 할 거고 일요일날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A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모의고사 중킬러부터 킬러급까지 그리고 아니면 학군지에서 내신 킬러로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요일별로 과제 할당량이 부여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월요일은 어떤 거 하고 화요일은 어떤 거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어떤 식으로 숙제를 해라고 일별로 전부 다 스케줄을 짜줄 거고요. 매일 밤 11시 기준으로 과제 할당량 저한테 사진 찍어서 매일매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제 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에 11시부터 1시까지 제가 학기 중에 심야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요. 그 2시간 동안 마무리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 클리닉에서 중간 점검이랑 오답 노트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학기 중에 이렇게 나가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숙제 이렇게 해와라. 라고 일별로 이렇게 스케줄 전부 다 짜주고요. 매일매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온라인으로 애들 모아가지고 캠 다 켜고 11시부터 1시까지 클리닉 전부 매일매일 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서 보시면은 이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제 개인별 알림톡으로 오늘 수업 공지사항이라든지 수업 진도 상황, 그리고 애들 성적표라든지 그다음 문항별, 유형 정보나 정답률 전부 다 어머님들께서 깔끔하게 보실 수 있게끔 성적표로 세팅을 하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새로 도입한 관리 페이지입니다. 관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제가 우승민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관리 페이지를 쓰시고 계시길래 저도 그 개발 좀 소개 좀 시켜달라 해서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겨울방학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매일매일 이제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하고 애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 제출 버튼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애들이 매일매일 여기 온라인 제출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념 페이지, 문제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풀이를 전부 다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손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직접 이제 정리하는 복습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손풀이 같은 경우도 복습 자료로 활용이 되고 수업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전부 다 찍어서 영상도 이제 복습 자료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어머님들께 샘플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죠? 제가 이제 손풀이 분석서 그리고 주요 문항이 아니라 전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항 손풀이 분석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을 대상으로 쌍둥이 배경 숫자만 바꿔서 한 번 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AA 조건을 자체를 바꿔서 애들이 좀 더 변형이 많이 되어도 반응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 같은 경우에는 중요 문항 선별을 해서 원본이랑 변형을 같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있고요. 애들이 좀 적어준 후기예요. 제가 이제 원래 후기를 잘 부탁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1차 설명회 전날에 애들한테 내가 이거 너네 정성스럽게 적어주면 한 명을 선정해서 커피 3만 원 쿠폰을 싸주겠다 하니까 되게 정성스럽게 적어줬어요. 정성스럽게 적어줘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되게 좋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후기를 적어줬는데 대표적으로 좀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어떻게든 공부를 시킵니다. 어떻게든 애들이 매일매일 숙제할 수 있게끔 하고요. 어머님들께서 어쨌든 남학생이잖아요. 자제분들이. 그러면 매일매일 숙제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10명이 있으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몇 명 정도, 일단 우리 아들은 낼 것 같다. 매일매일 숙제 검사를 하면. 안 낼 것 같다. 이제 가장 기말고사 기준으로 가장 제출률이 낮았던 경우가 60% 좀 넘었고요. 제출률이 가장 낮은 거 기준으로 평균치는 그래도 한 70%에서 80% 정도 됐고요. 한 4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시험 기간 중 4분의 1 정도는 100% 제출이었던 것 같아요. 100% 제출인 전 날이 전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나도 심야 클리닉 쉬면 되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진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가 아무래도 저는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방학 때는 고점이 정해지는 시기예요. 고점이 정해졌다라고 해서 그 고점을 당연히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고점을 높여놓은 다음에 부교재를 다지면서 내신을 다져야 그 고점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방학 때 열심히 안 하면 내신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고점 자체가 되게 낮아져요. 그래서 저는 학기 중에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사례들이 뭐냐면 겨울방학 때 열심히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에 이제 아무래도 손 놓고 가면은 애들이 다 열심히 해요. 학기 중에 정신을 차려요. 근데 안타까워요. 얘가 열심히 하는 게 진짜 보이는데 학교 일정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학이 하루에 맥시멈 2시간이거든요. 안 늘어요, 고점이. 하루에 1시간, 2시간으로 내신 기간을 지내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은 다 한 것 같은데 고점에 막혀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2 올라간 애들이 미친 듯이 숙제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저는 고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네. 공통수학 2가 없어도 괜찮다 보다, 네. 맞습니다. 네네. 일단은 공수 원 심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괜찮다 보다는 일단 공수 2가 A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입반 테스트가 공수 2가 심화 입문 단계까지는 전부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할 거고요. 그 시점에서 내가 본격적으로 심화를 숙달을 하려면 공수 1만 하더라도 꽤나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심화 입문까지 가는 것보다 심화 숙달하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서 공수 1에서 심화를 숙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A반 같은 경우에는 공수 2가 심화 입문 정도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그럼 요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